친한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일단 화가 나. 일단 너무 속상하고 뭔가 굉장히 뒤처진 느낌.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엄마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연찮게 그런 문제집만 봐도 속상해. 너 지금 이거 푸니? 뭐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 학습 아자TV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우리 수학을 좀 같이 얘기해 볼 텐데, 어떤 분께서 이제 고학년 수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느냐라고 좀 이렇게 문의를 주셔갖고요. 한번 좀 같이 준비해 봤어요. 그 고학년 수학 준비할 때, 네. 고학년 수학, 이제 고학년 애들 있잖아요. 네. 애들이 수학 물어보면 어때요? 저는 당황스러워요. 그쵸? 저는 좀 당황스럽고, 저만 그런가? 다들 어떠세요?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저는 수학적으로는 조금 맨날 영어도 못했다 그러지 수학도 못했다 그러지 나 뭐야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하는 편이고 그래요. 맞아요. 수학 지도가 실은 쉽지 않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께서 다른 건 집에서 하셔도 이제 수학은 학원을 많이 좀 보내시긴 그렇죠.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수학을 혹시 집에서 좀 가르치고 싶다, 또는 집에서 애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좀 몇 가지 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, 또 제가 3명을 대하는 몇 가지 좀 원칙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원칙은 좀 아이의 수준을 알고 욕심을 내지 말자. 이걸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. 욕심을 내지 말자.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되게 어려운 문제집 풀어요. 옆집 애가 이 문제집이 요즘 그 대치동 상위 1%만 푸는 문제집이래 라고 말씀하세요. 그 친한 친구가.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일단 화가 나. 일단 너무 속상하고 뭔가 굉장히 뒤처진 느낌.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엄마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연찮게 그런 문제집만 봐도 속상해. 너 지금 이거 푸니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너무 속상하고 갑자기 집에 이제 찬바람이 돌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좀 같이 생각해 볼 때 실은 수학을 봤을 때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잖아요. 아주 잘하는 아이. 그 다음에 잘하는 아이가 있고 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. 레벨. 그렇죠. 레벨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문제집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. 그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 도는 또 최상급 문제집 막 그런 게 있어요. 있는데 저는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문제집을 풀었는데, 그러니까 이건 좀 수능과는 달라요. 수능 때는 본인이 막 틀린 문제집이 좀 중요해요.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틀리는지 알아야 또 중요한 시험이니까 집중 공략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풀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이제 처음 올라갈 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 내가 이거 수학은 좋아. 수학은 좋고 나는 이거 좀 재밌어. 라는 그 공부에 대한 정서가 공부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거 매번 힘든 것만 풀게 되면 실은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레벨을 모르면 그냥 자꾸 우리는 그냥 더 나은 걸 자꾸 찾아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럴까요? 그렇죠. 자꾸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심화만 가니까 좀 그 수준에 맞게 가자.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레벨 테스트도 되게 피곤하고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. 하고 이제 해서 떨구죠. 그래서 따라올 수 있는 애들과 따라할 수 없는 애들로 떨궈서 그래서 아는 어머님은 엄마는 그것 때문에 또 삼촌을 부른대. 야, 내가 용돈 좀 줄게. 이것 좀 얘 좀 올려봐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학원을 위한 존재인지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팁을 드린다면 일단 수학을 좀 못한다라고 하면 얘는 교과서 위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. 교과서. 그래서 교과서를 좀 읽어보고 교과서는 실은 개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실은 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잘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반복해서 좀 읽으면서 교과서를 마스터하는 걸 하자. 얘 1차 목표. 일단 수준이 좀 낮은 레벨은 얘가 좀 못한다 싶으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수학이 좀 어려워지면서 개념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얘는
일단 교과서를 마스터한다. 교과서를 마스터한다. 네. 그다음에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. 교과서 위주로 하자. 그렇죠. 못한다고 싶으면 수학이 좀 어려워하고 매번 힘들다면 얘는 교과서를 떼는 게 목적인 거예요. 뭐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고 교과서를 떼는 거, 따라가는 거. 교과서 문제를 다 풀고 교과서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돼요. 만약에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집 많이 풀 걸 원하지 않아요. 한 권. 문제집 한 권 정도를 1년에 한 권? 학기. 한 학기에 한 권씩 나오니까 한 학기 한 권에 이제 개념 문제, 유형별 문제, 심화 문제가 있는데 심화 문제까지 한 권을 다 떼는 걸 목표로 한다. 그래서 한 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틀렸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떼는 걸 목표로 한다.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수학 올림피아드라든가 얘는 내가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중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은 좀 잘 알려진 수학들이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런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풀게 한다. 그러니까 기본에 한 권 더. 그렇죠. 한 권 정도 더 풀게 해서 좀 다양한 문제형을 좀 다루게 한다. 이걸 좀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아이의 수준을 알자 말씀 좀 드렸어요.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 이제 수학을 대할 때 좀 어려운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. 혹시 어머님들 옛날 수학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좀 수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좀 어려워하는 거 이제 분수 나오고 분수에서 좀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도형에서 좀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6학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원에서 좀 어려워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부를 좀 시킨다고 한다면 사전에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의 흐름을 좀 익혀주면 너무 좋아요. 제가 늘 개념 강조 드리는 것처럼. 그렇죠. 수학은 개념의 학문이에요. 그러니까 개념이 확실하면 개념에 쌓아갈 수 있는데 실은 개념부터 헷갈리면 이거는 뭐 백날해도 수학은 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것들, 그러니까 단계가 좀 어려운 단계들은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그 개념을 말로 풀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전에 저학년 말씀드렸는데 고학년도 어찌됐건 메타인지를 쓰도록 자기가 말하게 하는 거. 그렇죠.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. 너 이해했지? 여기서 끝내지 않고. 그쵸. 이해된 걸 얘기해 볼래? 뭐 이렇게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라고 한다면 이제 도형이 나오면 이제 뒷부분에 도형이 나오잖아요. 그럼 도형의 첫 번째 정다각형의 길이 구하는 방식. 그 다음에 막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넓이에서 왜 제곱센티미터인지, 왜 제곱미터가 되는지, 제곱킬로미터와 제곱미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이 단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? 그 다음에 실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첫 번째,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,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, 거기서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가 유도되는가,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에서 어떻게 마름모의 넓이가 유도되고, 어떻게 거기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유도되는가, 이게 다 공식이 있거든요. 근데 그 공식을 외우게 하시는 것보다는 말로 좀 설명하게 하면 좋아요. 그래서 왜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왜 나누기 2분의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1을 할까? 왜 사다리꼴은 이런 공식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하고 왜 나누기 1을 할까? 이런 거를 애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아요. 그래서 매 단계 어려운 사항들, 어려운 것들은 그냥 야 문제집 풀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. 개념을 좀 말로 풀 수 있도록 해보자. 이걸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든지 그러니까 다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개념을 좀 다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수학을 아주 못하진 않고 어느 정도 한다. 그 다음에 나는 좀 선행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학년 수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을 할 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.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제 선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학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런 애가 나오는구나까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얘가 있구나 이런 애가 있구나 보는 거. 까지만 좀 익혀보는 게 좋다. 그래서 문제라는 게 개념이 있고 유형이 있고 뭐 응용 또는 심화 이런 레벨들이 있으니까 방학 때는 첫 번째 뭐 한다? 이제 개념 위주로 한번 좀 훑어볼수록 한다. 근데 개념 막 쭉쭉쭉 진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한 주에 한 챕터씩 나아가서 뭐 3주 되면 다시 한번 4주 차에는 1, 2, 3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이런 식으로 간다. 그리고
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개념을 익혔으면 두 번째 복습하거나 또는 갈 때는 이제 약간 유형까지 익힌다. 유형까지. 그리고 심화 문제, 뭐 우리 애가 수학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는 좀 잘 안다면 목표는 뭐냐? 우리 애가 진도 따라갈 때 심화 문제까지 푸는 게 목표다. 그렇게 좀 목표를 두고 가신다.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, 학기가 끝났어요. 학기가 끝났으면, 그 문제집 버리지 마시고, 그 학기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한번 다시 좀 풀게 하는 거예요. 뭐 사실 요즘에 언제 방학이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치. 학기가 끝나는 겨울방학 때는 네. 또 새로운 걸 사지 말고 아니요, 다음 학기 거는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, 이번 학기 거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. 근데 실은 틀린 것만 풀게 하고, 또 막 별표 쳤던 것들만 풀게 하기 때문에, 이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다 쌓아가라. 왜냐하면, 5학년 거의 내용은 실은 4학년 거에서 연결이 돼요. 그 다음에 6학년 것도 역시 5학년 거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지 말고 한번 그 전에 한번 좀 풀어보게 해라. 그쵸.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. 그쵸. 애들이 한번 좀 쭉 한번 훑어보고 정리되면 훨씬 좀 익숙하다. 쉽게 갈 수 있다. 이걸 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뭔가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해가는 게 막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개념의 내용들을 하고 이제 애가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사고가 좀 확실하고 실은 문제 유형이라는 게 대부분 심화로 가는 유형이라는 게 몇 가지를 꼬고 몇 가지 섞어 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유형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단계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,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간다. 두 번째는 매 단계별로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이제 말로 설명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. 세 번째로 집에서 선행을 할 때에는 항상 4단계로 좀 구분해 보셔라. 그래서 개념으로 가고 다시 한번 좀 리뷰하면서 유형 문제 익히고 다시 한번 학기 중에는 심화를 익히고 학기 다 끝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게 한다. 쉽진 않습니다. 근데 한번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요. 같이 한번 우리 애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아자합시다.